오늘은 이렇게 9장과 10장을 할 계획인 거고, 고유 감각 훈련과 움직임 명상, 그리고 이제 내면 소통 명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고유 감각 훈련에 대해서 또 움직임 명상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점점 이제 10장, 11장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책 이름이 내면 소통이잖아요. 이 내면 소통을 하는 구체적인 실행을 할 수 있는 명상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안내해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명상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고유 감각 훈련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9장을 짚고 넘어가는 걸로 다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공식 외우는 것처럼 편한 전활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네,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키는 것. 그렇게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바로 고유 감각 훈련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단어가 의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걸을 때 이제 걸으면서 또 산책하면서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걷기, 뭐 팔다리 움직이는 거, 여기에는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내가 뭔가에 집중을 한다는 거, 그게 이제 의도라는 단어를 쓰셨거든요. 고유 감각 훈련이라는 거는 의도에 집중하는 훈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 감각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낯설게 느껴지기는 한데, 이제 움직임 명상이라는 것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우리 신체의 감각들을 어떻게 우리 뇌가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느냐, 이러한 전반적인 것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그냥 그런 움직임의 훈련은 우리가 의도의 능력, 또 주의의 능력, 이것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 마음먹은 거에는 이제 의도의 근원이라는 것에는 다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움직이는 것, 이것은 이제 전 운동 피질에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중하고 의도하고 자각하고 하는 거는 두정엽에서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뇌에 이제 같은 대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처리하는, 기능하는 구역은 다 다르다라는 것을 짧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움직임 명상이 타이틀이잖아요. 근데 이런 움직임 명상은 의식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이제 움직임 명상이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일 때 우리가 맨 땅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그리고 걷는 거, 여러 공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는 방 안이든 어떤 환경이든 다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공간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고요함과 공간, 우리 마음속에 또 여러 가지 잡생각,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고요한 그 공간 그 자체,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또 배경자라는 것까지 갈 수 있도록 의도라는 거, 움직임이라는 거, 이런 의식이라는 게 이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임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임의 고요함, 또 공간에 대해서 알아차림, 진짜 나를 찾아가는 훈련을 말합니다. 항상 중요한 건 움직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here and now,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츠 존스톤이 움직임은 정지되어 있음을 이런 지속적인 고요함의 현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오타인가요? 정지되어 있음이 없는, 정지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고요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움직이면서도 명상을 하면서도 그 고요함을 또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약간 역설적이기도 한데, 그러한 면에서도 나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정이라는 것, 생각 말고도 이런 감정이 움직이게 움직임 자체라는 거예요. 고정된 행위 유형으로서의 그런 감정이 움직이지 않다라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감정은 움직일 때, 어떤 기반으로 우리가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내면 소통 훈련을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일 때, 움직임이 기반이 되어졌을 때 내면 소통 훈련이 되어진다라는 건데, 그 전제가 이제 감정이 움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신질환이라든지 이런 예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나스가 얘기하기를, 감정 역시 일종의 고정된 행위 유형으로서 얼굴의 표정 근육이 특정한 형태로 수축하는 것을 연구하면서 어, 알려주고 있어요. 이런 감정 핵심 요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우리가 긴장을 하거나 놀래거나 할 때 수축이 되거든요. 음, 그런 감정 하나하나가 또 어떻게 보면 불안이나 PTSD나 트라우마, 이런 불안을 느끼는 그런 환자들의 뇌 영상을 53개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은 전전두엽이나 편도체 등에서 감정 조절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해 줬어요. 그렇다면 고정된 행위 유형 생성하는 뇌 부위는 어디냐? 뇌의 아랫부분 대뇌 핵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감정이 있는 곳은 이제 대뇌에서도 변형계 안에 있거든요. 근데 변형계 안에서도 결국은 아까 전에 강석진 선생님이 우리 아들 아프다고 했을 때 시상하고 또 여러 가지 뇌 그 기능하는 역할들을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뇌가 하는 역할, 그 기능 부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감정이 지나가는 그 통로가 다 또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 특히 이제 트라우마나 PTSD 환자들을 볼 때 소매틱 운동이 도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를 이제 치료 현장에서도 더 확대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움직임 명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일을 할 때 워밍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의 각성 상태가 있을 때 망상 활성계의 감마파가 진동한다고 해요. 우리 인간의 뇌는 40Hz 진동을 느끼고 있는데, 이 정도의 진동이면 꿈꾸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지나스는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가 꿈꾸는 상태, 이 모든 것이 다 의식이라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라고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의식이라는 거가 잠을 자고 있든 깨어있든 그런 모든 상태가 의식이 내적 모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 완결적 시스템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상 활성계라는 것은 신경망을 얘기하는데,
후뇌와 중간뇌, 전뇌를 연결하는 신경망이라고 해요. 그래서 얼마만큼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깨어 있다라는 것을 뇌에서는 각성 상태, 깊이 잠들어 있는 그런 수면 상태, 또 꿈꾸는 상태, 이 렘 수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세 가지의 모든 상태가 망상 활성계에서 결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망상 활성계가 이런 신경망이 얼마만큼 뇌의 각성 상태를 유지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네, 치료하는 데에도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면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명상을 할 때도 이런 망상 활성계를 정상적으로 작동을 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깊은 숙면을 취하시나요? 편안하고 규칙적인 수면을 하느냐?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건강 지표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렇게 마음 근력이 강하고 건강하다는 그런 확실한 지표가 잘 자야 잘 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다라는 게 의식의 각성 상태, 이런 망상 활성계가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장 주제가 고유 감각 훈련과 움직임 명상인데, 움직임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움직이려고 하는 의도, 또 의도가 만들어내는 몸의 변화, 이런 몸의 변화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알아차리는 이런 과정들, 움직일 때 어떻게 하나하나 의식하잖아요. 그런 훈련 과정들이 고유 감각에서 이런 감각 시스템을 통해서 몸의 움직임, 위치, 자세 이런 정보들을 다 인지를 하고 이제 고유 감각 수용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용체 안에는 근육, 힘줄, 관절 등등에 다 분포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팔다리의 움직임이나 속도, 부하량, 관절의 위치를 다 감지하는 역할을 이 고유 감각 수용체가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걸을 때 고유 감각 수용체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까지 우리가 의식하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이런 감각, 신경 시스템이 다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유 감각 훈련을 통해서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때도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 그럴 때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소통 훈련을 할 때 움직임이라는 거, 그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움직이는 것 자체가 몸의 그런 기반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토대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유 감각에 대한 자각 능력을 높여주는 고유 감각 훈련은 결론적으로는 감정 조절 능력도 향상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보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 환자들한테는 가서 햇빛을 쬐고 걸으라고 해요. 그렇게 걸으면서 그 공간에 대한 자각도 생기면서 내가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를 귀찮아서 전혀 이제 꼼짝달싹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억지로 끌려 나갔건 아니면 자기가 의지대로 나갔건 그렇게 움직이는 동안 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에 내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결국은 의식이 이제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 감각 주의를 집중하고 몸의 움직임을 지속해서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훈련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계속 산책을 하거나 걷기를 하거나 움직임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 이러한 것 자체가
결국은 내가 걸을 때, 걷기 할 때, 발이 오른쪽 발, 왼쪽 발, 여기에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런 의도를 다 버리고 자연스럽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상태를 느끼면서 일어서는 훈련을 하는 게 이제 제대로 일어서기 동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무시해도 다 걸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또 움직일 수 있고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여러 장면에서 할 때 이런 고유 감각 훈련이라는 것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유 감각 훈련의 대표적인 것을 소매틱 운동이라고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이 소매틱의 이 소마, 이 소마가 주관적인 몸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인지하고 자각하는 것을 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마틱 운동 자체는 내가 이제 주관적인 몸, 인지하고 자각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각 정보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흐름에 중점을 두는 게 소매틱 운동이에요. 그래서 고유 감각 훈련의 목표는 의도와 움직임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걷고 있다 라고 할 때 걸으려고 하지만 발이 꼼짝 바닥에 고정되어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면 나는 움직이고 싶지만 의도와 다르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고유 감각 훈련은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괴리가 많아지면 커지면 커질수록 고유 감각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고유 감각 훈련을 잘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명상은 본질적으로 움직임 명상인데 명상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 이유가 몸과 마음의 건강 또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유익한 취미 활동을 계속해서 권유를 하고 있어요. 명상은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어떤 명상이든지 간에 꾸준히 일상생활에서 한다라고 하면 마음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명상을 하는 이유가 그런 핵심이 바로 내가 몸을 다스려서 마음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스리려면 한 곳에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훈련을 하는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존재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명상이든지 간에 모든 수행은 몸을 통해 마음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만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이 움직여야 마음으로도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는지 그렇게 고유 감각 훈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면 할수록 수행을 하고 우리가 뭐 고수라고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어느 경지에 이른 분들을 보면 평온함과 고요함, 편안함, 즐거움, 행복감 이러한 느낌들이 그냥 멀리서만 봐도 그런 이미지가 풍겨져 나오거든요. 그런 명상을 할 때의 그 깊은 내면의 것까지 어느 정도 다다랐을 때 이런 움직임 명상을 통해서도 그 명상이 주는 고유한 그런 고요한 평안함, 행복감을 같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의식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더라 하더라도 숨어있던 그런 행복감, 즐거움이 되살아나는 것까지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명상을 하면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자유로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유 감각 훈련의 여러 형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 고유 감각 훈련의 핵심은 움직임 속에서 내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여러 정보들을 주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정보들을 줬을 때 그것을 내가 잘 알아차리는 거, 관찰하는 거, 또 고유 감각에 집중하는 거. 뭐 어디가 이렇게 근육, 관절, 뻐근한지, 어디가 통증이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오래 자주 앉아 있으면 또 핸드폰을 보거나 거북목 증상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깨가 움츠러지거나 고개가 이렇게 계속 아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늘을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젖혔을 때 어딘가 뻐근하고 그런 건 다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지금 여기 풀어서 해주는 고유 감각 훈련 그 중에 하나이긴 한데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신호를 느끼는 거, 그런 주의에 집중을 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훈련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이런 장력 운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가할 때 이제 요가 선생님이 이제 하나하나 먼저 선보이면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따라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요가할 때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면서 내 몸이 주는 느낌에 집중을 하는 것. 이 소마라는 것이 이제 주관적인 거니까 남이 보는 내 몸이 아니라 내가 내면의 눈으로 바라보는 내 몸이 어떤지 이렇게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게 이제 고유 감각 훈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앉아서만 하는 또는 걷기 이런 명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명상이라는 것도 소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존투 유산소 운동법, 존투 트레이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존투라는 것이 존이 하나의 구역,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레벨이 두 번째 단계에 계속 머물도록 운동 강도를 유지하고 조절하고 이렇게 계속 걷는 거, 아니 뛰는 거, 달리는 거. 그럴 때 이제 심박수가 2단계에 계속 머물도록 하는 게 최고의 마음 근력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달리기 명상, 고유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명상을 할 때 천천히 달리면서 호흡은 안정을 유지하고 또 발바닥의 느낌을 알아차리도록 한다. 이제 걷기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뒤꿈치 먼저 닿도록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이 바닥에 닿을 때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거예요. 뒤꿈치가 먼저 닿았고,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은 한 번에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쪼개고 나눠서 알아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가야 한다는 의도 없이 처음에는 호흡만 해요. 이렇게 호흡하면서 유산소 운동으로 달리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미토콘드리아 수도 늘어나고 면역력도 강화되고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효과적인 유산소 운동은 존투 운동을 8, 90%를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10에서 20%는 완전 격렬한 4, 5단계 운동을 할애하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김주환 교수님이 직접 시연을 해주시는 그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는데 고대 진자 운동, 메이스벨, 캐틀벨, 타이치, 또 쿤달리니 요가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직접 보여주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들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링크를 제가 카톡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음, 강석재 저는, 선생님은 어,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이 있으세요? 저는 그 실내 바이크, 스마트 바이크를 하고 있어요. 음, 하루에 작게는 5km에서 많게 한 15km 정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그 오늘 공부한 내용을 들으면서, 네. 지금까지는 그냥 달리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뭐 유튜브를 보면서도 하고, 드라마 보면서도 음, 달리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시간이 명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 그럼요. 음, 음, 내가 자전거 페달을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움직임에 집중을 하는 거. 음, 그러면서 명상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오늘 아셨네요. 네, 음, 운동을 할 때, 특히 걷기나 뭐 달리기나 이렇게 할 때, 음악을 듣거나, 뭐 음, 다른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네, 네, 그것이 올바르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음, 한번 하나의 행동, 움직임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분, 다른 말씀 해주실 거 있나요? 이 고유 감각이 그 현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어떤 그래서 책이요? 현존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현존 수업? 네. 네. 근데, 고유 감각은 here and now, 지금의 나의 몸의 그 움직임을 움직임에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몸의 움직임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게 명상으로 되는 거죠. 명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하기 위해서 뭐 걷기, 그 뭐 달리기, 그런 뭐 요가라든지 이런 거를 그 활용해서 그 움직임 명상을 하는 건데, 어,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달리기를 하면서 음악을 듣는다. 그랬을 때 그게 고유감각 훈련에는 도움이 좀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활할 때는 고유감각에 집중하지 않고 살거든요. 그런데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저는 이런 거를 어디서 이렇게 막 배워서 했다기보다는 어 제가 그냥 너무 이제 여러 가지 그 내면의 고뇌가 많은 그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내가 내 몸의 상태를 느끼는 고유 감각을 느끼는 그 상황이 별로 없고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불안에 집착하거나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히어앤 나우를 잘 느끼지 못하는 그, 그런 생활이었거든요. 뭐 트라우마가 있고 상처가 있고 부정적인 정서가 있고 그러면 항상 내 정신 딴 데가 있죠. 부정적인 네. 감정 상태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음, 그거를 느꼈을 때 히어앤 나우를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많이 음, 해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이렇게 음. 시간을 정해서 뭐 운동하러 가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나의 몸의 감각을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운동하러 가야 되고 이거는 뭐 시간도 정해야 되고 뭐 돈도 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들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어,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그 물이 내 몸에 내 손등에 부딪히는 그 느낌에 집중하거나 어, 내가 현재 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닦고 있는데 그 그릇에 가끔때기에 말라붙은 거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근데 그런 거를 느끼면서 수세미질을 하거나 또 내가 책상에 지금 앉아 있으면 앉아 있을 때 그 내 엉덩이가 내 체중에 그 어느 정도 눌리는지 그거를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출근할 때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그 움직임 자체 그거를 느끼면서 출근을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일상생활에서 고유 감각을 많이 느낌으로써 그렇게 고유 감각에 그 방해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서, 조급함 이런 것들을 로부터 좀 이렇게 분리하려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 지금 일상에서 이미 하고 계셨군요. 그러네요. 네. 이제 일상생활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양치질을 하잖아요. 그 음, 양치질을 할 때도 수도꼭지에 물을 이제 켜고 컵에 받던가 내 손에 이렇게 해가지고 양치 물로 헹구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를 의식하고, 그 양치하는 것만 이제 명상으로 적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우리 사람들은 엄청 빨리 하잖아요. 1분, 3분 이렇게 닦으라고 해도 몇 초 하고 끝나잖아요. 그렇게 양치질 명상을 하는 거를 조급함이나 뭔가 해결해야 될 그런 내 감정 상태가 혼란스러울 때 양치 명상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권유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해보긴 했었는데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야, 달리기에서 설거지 하면서, 걷기 같은 거 하다 보면 제 경험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음, 운동을 많이 하지는 못해요. 운동을 좀 몸이 이게 체질적인 건데 그 한의사가 그랬어요. 운동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걷기 정도 할 수 음,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뭐 건강해야지 막 체력이, 이런 것 음, 때문에 막 그 헬스장에 다니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음, 중간중간에 내가 막 의욕적으로 이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어 이제 열심히 운동 좀 해봐야지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루 이틀 열심히 하면 막 온몸의 근육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이게 지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그렇게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달리기 같은 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헬스장에서 이제 달리기를 이렇게 좀 할 때 경험했던 건데 처음에는 이게 달리기 그 동작이 그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전자동 시스템에 의해서 이 운동 기능 신경 자체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냥 막 이게 막 처음에는 그렇잖아. 막 하기 싫은데 운동해야 되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움직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 움직임 속에 완전히 들어간 느낌이 아닌데 20분 이상 이렇게 하고 나면 차츰차츰 그 적응이 된 거죠. 네, 자동으로 이렇게 음, 시스템화 음, 돼가지고 원활하게 기름칠한 기계가 막 그쵸. 돌아가듯이 그렇게 되는 그 느낌을 좀 그 받았거든요. 경지에 이르기까지가 많이 이제 힘이 든 거죠. 이제 그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렇게 그런 단계로 들어가서 어, 할 때 그 뭐지? 그 편도체의 안정이 음, 되는 그런데 그런 그 전전두 피지 음. 활성화되는 그 단계가 그렇게 된 상황까지 들어가야지 이게 좀 더,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 마라톤 하는 말씀, 친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음, 어, 이제 처음에는 이제 힘들게 달리는데 나중에는 몸이 자기가 자동으로 달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시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 부정적인 감정, 이렇게 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10장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경험하신 것도 나눠주시긴 했는데, 와, 인사이트가 진짜 최고입니다. 음, 우리 조현미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어,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명상이다라는 내용이 또 새롭게 다가왔고요. 어, 음, 계속 이제 편도체 안정화와 전전두피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명상하는 음, 내용들, 이게 아까 소은순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좀 삶에서 음, 운동뿐만 아니라 움직임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도 이게 알아차림인 거잖아요. 그래서 네, 알아차림,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을 때도, 맞아요. 그 뭐지? 뭐, 플리스 이팅 해가지고 뭐, 이제 알아차리면서 먹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음, 맞아요. 네, 천천히 먹으면서 그런 음, 것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랑, 그 전에 선생님이 그 차 명상을 언뜻 올려주신 걸 봤는데, 그냥 네, 지나쳤는데, 차 네. 명상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정말요? 네, 기회가 있으면, 저는 차 명상, 계란 먹으면서 치유 음식을 접하면서 하는 명상, 하늘 명상, 그 여러 생활 명상, 화장실 명상, 뭐 별거 음, 다 있는데 네, 그 명상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저는 계란, 그 약초 계란 명상을 처음 접해봤는데 음, 삶은 계란을 4등분을 해요. 음, 그 4등분을 칼을 이용해서 하지 않고 그것도 이제 집중해서 자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예쁘게 잘 잘라지나? 음. 거기서부터 이제 명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그럼 뭘로 그렇게, 자르는데요? 손의 힘으로. 아, 손으로. 아, 근데 으깨지는 사람도 계란, 있고, 이 예쁘게 잘 잘라지는 사람도 있고, 네. 자를 때 해보셨어요? 소은 선생님 해보셨어요? 해보진 않았는데, 이제 네, 말씀을 좀 듣고 생각되는 게, 계란을 이렇게 칼로 눌러서 잘랐을 때 깨지잖아요, 네, 모양이.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최대한 여기에 집중해서 깨지지 않게 네, 기운이나 힘이나 이런 거를 그쵸. 집중해서 누름으로 해서 이거를 예, 네, 예, 자를 수 있게 거기서부터 이제 네, 영상이가 이제 이렇게 네, 하시는 거 네, 가지고 네. 그 4등분이 균등하게 되어 있느냐, 안에가 또 깨지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까지 평가를 하시면서 어찌됐든 이제 조각이 난 4등분을 두 개, 두 개씩 해가지고 2회에 나눠서 명상을 또 해요. 그것을 처음에 먹고, 근데 그 먹을 때, 어, 그, 약초로 만든 여러 가지 차랑 같이 놓고 하기도 하고 또 참기름이나 깨를 같이 넣어가지고 씹을 때 깨가 씹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음미하면서 계란 가지고 명상을 참 오랜 시간, 2시간을 한 것 같아요. 와, 그걸 오프라인에서 서울역에서 그렇게 경험을 하고 왔어요. 완전 신세계였는데 재밌기도 하고. 네, 명상이라는 것은 진짜 뭐 초월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상상 초월이에요. 계란을 자르는데, 네, 그러니까 흰자위만 자르나요? 노른자위도 아니요, 자르나요? 노른자까지. 완전 내등분, 동강나게. 음, 한번 한 해보세요, 번, 되나?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죠? 한 번은 흰자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노른자위를 하는 거겠죠? 한 아니요? 번에? 한 번에 네, 한다고요? 네. 그럼 손을 음, 불,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자르는 건가요? 손으로 이렇게? 아니, 손끝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아, 손끝으로 이렇게 해요? 네. 어, 음, 근데 그게 가능해요? 잘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때 한 23명 정도 계셨는데, 완전 진짜 칼로 한 음, 것처럼 하신 야,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하나는 완전 작고 하나는 크고 삐뚤빼뚤 균등하지 않았는데 음.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같이 네. 차 명상과 이렇게 네. 계란 명상 해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조현미 선생님 아산에 사신다고 했죠? 네. 네. 봐요. 네. 강성실 선생님은 천안 아산역에서 또 한 번 오시고 여기서 계란 영상? 아무튼요. 다시 화면 공유를 하고 10장 넘어가겠습니다. 10장은 이제 전전도 피질 활성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 이 책 제목이 내면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내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알아차림, 어웨어니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알아차림이 또 자기 참조 과정이라는 처음 또 접해보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알아차림과 자기 참조 과정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나 자신에게 주위를 둘러보는 인지적 과정이다. 이거 아까 했던 것 같은데. 자기 참조 과정의 핵심이라는 것은 진정한 배경자아를 인식하는 것. 그 배경자아를 알아차리는 것. 배경자아가 내가 존재하는 것, being을 뜻하잖아요. 이 존재를 어떻게 해야 알아차리게 되고 인식을 하는지를 보는 건데, 우리가 경험자나 여러 가지 그 자아를 소개를 해줬잖아요. 근데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든지 간에 그 경험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리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느냐? 이런 전반적인 것의 존재가 바로 배경자인데, 이 배경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 걸음 떨어져서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가 있잖아요. 얼마만큼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있느냐. 누군가를 공감을 하거나 감정이입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너무 밀착돼 있으면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한 발짝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차리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이유는 나를 관조하는 나를 찾아야 되기 때문인 거고 나를 조절할 수 있는 나를 찾아야 하고 또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나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응?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지나가는 버스에 그 번호를 붙이는 거, 또 어떤 것이든 간에 이름표를 부착하는 거, 네이밍하는 거, 이것이 치료 하나의 기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럼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는 나의 본질인 거고 내가 그 인식하는 주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내면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5장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마코프 블레잉 이런 내재적 질서 한참 나왔던 거 이게 이제 내면에 떠오르는 온갖 생각, 의도, 느낌, 감정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거. 이 바라보는 것도 이제 시각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모가 없어도 세모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가 차분히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이제 셀프 토크의 시작인 거고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출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배경자를 내가 의식 전면에 내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존재, 빙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존재, 이 존재 모드로 전환을 해야 내면 소통을 알아차릴 수 있고 자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참조 과정에서 이렇게 명상, 내면 소통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알아차림 명상의 핵심이 바로 나의 내면을 어떻게 들여다보는 건데 이것을 이제 바라보는 능력이 바로 그 마음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훈련 방법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해서 명상에 대해서 네,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누군가한테 표현할 때 이렇게 감정을 묘사할 수 있을 정도로 객관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스토리텔링,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 경험자로서의 의식작용을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지금 여기 히어 앤 나우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는 이런 자기 참조 과정이 바로 내면 소통의 한 형태이자 회복 탄력성과 마음 근력 상태,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금방 우리 구장 나눌 때 소은수 선생님이 잠시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불안장애나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한테 치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지치료거든요. 그 인지치료는 이제 부정적인 내면 소통의 습관, 그동안 이제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내가 행동하던 그런 자동 사고의 행동, 이런 습관들, 이런 것이 이제 부정적이었다라고 하면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나가는 훈련이 바로 인지치료예요. 이 인지에 인지 행동 치료까지 같이 덧붙이게 되면 결국에는 나의 행동 습관까지도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의 핵심은 같은 상황에서 좀 더 긍정적인 내면 소통으로 습관을 지닐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마음속으로 하는 이런 습관적인 내면 소통의 방식이 결국은 뇌 기능 자체를 변화시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그 우울증 치료가 예전에는 BDI라고 있었어요. 그 B가 아론백의 B거든요. 이런 BDI가 있었지만 지금은 세스디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세스디에서 D가 바로 디프레션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정신과 의사 아론백이 인지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강박적으로 했던 이런 사고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던 이런 부정적인 것을 이제 본인이 내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 이런 과정이 바로 이런 자기 참조 과정에서 나타나는 능력과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길 때 자동적으로 동반되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이미지를 발견하게 해요. 감정이 상했을 때 어떤 사람은 빨간색 풍선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분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빨간색 하면은 신호등에서 그 빨간 경고등 이렇게 또 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 사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자동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그런 생각들, 이미지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경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이것이 나에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먼저 파악을 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나의 신념 체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냐? 부정적인 거냐? 긍정적인 거냐? 그러면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것은 이제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보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적용해보는 여러 과정들이 이제 인지치료에서 나타납니다. 전전두 피질 활성화를 위한 내면 소통 명상이 10장의 주제인데, 이렇게 내면 소통 명상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바로 자기 참조 과정, 9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객관적으로 보려면 나 자신과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차림과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 거.
또 격관 명상이라든지 대상 없는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뭔가 대상이 있을 때는 명상하기가 좋지만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차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상 없는 집중을 하는 그런 명상이 바로 니루구나 명상이라고도 또 불린다고 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알아차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이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게 부정적이었나 긍정적이었나 이거를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 상태로 바꿀 수 있나 이런 전반적인 것을 이제 자기 참조 과정 훈련에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바뀌려면 여기에서는 6가지의 긍정적인 내면 소통 명상을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 6가지가 바로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렇게 6가지입니다. 이 내면 소통 효과가 입증된 것은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게 바로 이제 명상을 수행하는 전통적 명상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명상을 수행했던 이 6가지의 내면 소통 명상이 최신에는 뇌과학의 주제이기도 한다. 그래서 결국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고 행복감이 증진되고 인지기능도 높이면서 면역력까지 강화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면 소통 명상까지 살펴봤고요. 제가 그 인지치료 하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양식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사고 기록지 양식이 따로 있어요. 이것도 이제 아론백이 직접 이 양식을 갖춘 거고 그때의 날짜와 시간을 적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일이 불쾌한 감정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 나의 행동도 같이 적어보는 거예요. 그때 나는 자동사고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 어떤 이미지가 마음속에 스쳐 지나갔는지 그 강도가 0에서 100% 중에 어느 정도 차지하고 내 신념 체계에서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체크를 하고 그때 들었던 감정이 어땠는지 그 감정이 나를 얼마나 또 울림이 있었는지 강하게 느꼈는지 이제 0에서 100% 안에 숫자를 적어요. 그렇다면 이런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사고와 감정들에 있어서 나는 어떤 인지적인 왜곡이 있었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인지적 왜곡 없이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 이런 거를 한 번씩 이렇게 적다 보면 결국에는 대안적인 반응을 찾는 데 있어서 다음에는 이렇게 내가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적응을 해야겠다라는 알아차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 그걸 이제 찾아가는 과정을 이 양식 하나로 이제 인지치료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아론백이 주장하는 그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대기를 사례 개념화하는 양식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내담자가 어떻게 자신을 인지하는지, 이건 미국 사회에서 이제 젠더도 있고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남자긴 하지만 자신이 인지하는 성별을 또 적게도 해요. 이거는 좀 생소하죠? 속한 문화권, 종교나 영적, 주거 환경, 직업 정보, 사회 경제적인 상태, 또 이 사람이 겪었던 주요 증상,
이제 정신과에서 진단을 받은 게 있으면 그걸 적도 되고, 일상에서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것을 이제 주호소로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고, 어떤 생각을 했고, 행동상으로는 어떤 행동들이 반응을 보였고, 신체화 증상처럼 신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이런 멘탈 헬스 이 상태를 확인하는 건데, DSM-5라고 해서 진단을 매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가 당신은 어떤 질환입니다. 라고 제시해주는 이런 DSM-5에서 정확히 어떤 질병이었는지 그 코드명을 적기도 하고, 그럼 실질적으로 약을 복용해 본 적도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잘 듣는지, 때로는 이제 이 사이드 부작용이 있는지 보는 거고, 그리고 현재 나의 대인 관계는 어떤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이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주요 내력 히스토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 사람만의 강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 이 자원은 공식적인 자원과 비공식적인 자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 거고, 현재 치료받고 있는 병력, 뭐 여러 가지 이런 역량들을 사례 개념화 할 때 이렇게 영역별로 실질적으로 경험하면서 학교는 어떻게 다녔고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그거를 이제 생애 주기별로 다 작성을 해요. 그리고 일반적인 건강 상태로 치료받았던 거는 있었는지, 장애, 이런 신체적인 제약은 있는지 등등 이렇게 해서 결국 인지 개념화를 도표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례 개념화 요약할 때, 이 사람이 왜 힘들어 하고 있는지, 그게 촉발하고 있는 상황이나 요인은 뭔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그런 환경적인 배경은 뭔지, 더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문제를 또 유지시키는 요인은 뭔지, 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됐으면 좋을까, 어떻게 본인이 살아갔으면 좋을까, 그런 가치와 소망에 대한 것도 기대감도 확인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인지 개념화, 서술적으로 요약을 해서 앞으로 어떤 치료 방향을 잡으면 될지 계획과 목표와 개입 방법을 이제 제시하는 거. 그러면 이제 치료 과정에서 어떻게 치료를 했고, 인지 치료 과정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시가 다 영어로 나오긴 했지만 이 환자분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인지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네. 이제 각각의 치료마다 어떻게 보면 양식들이 다 있어요. 매뉴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교류 분석과 동기 강화 상담과 또 인지행동 치료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용을 할 때 지금은 교류 분석적으로도 10월, 11월 학회에서 또 발표를 해야 되고 네, 계속 이쪽만 보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담 과정에 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또 물어보세요.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또 공유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조현미 선생님도 그 신청했었죠. 네. 예. 자아 상태랑 이고그램과 오케이그램 어떻게 네. 체크 확인해 보셨어요? 아직 못했어요. 네. 그러면 결과지 다운받아서 PDF 파일로 적어주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행히 또 이제 10월은 책이 본질 육아로 확정이 됐는데 두 분은 또 신청해 주셔가지고 또 10월도 같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본질 육아도 결국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자기의 존재의 가치감, 자존감,
여기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육아라는 거기에 어,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에센셜, 그 본질이 네. 뭐냐, 여기에 중점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소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수치감에 대한 책을 좀, 음, 수치감에 대해서 가장 좀 유력하게 보면 좋은 책이 있으면 좀 수치감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특별히 보이는 게 없어가지고, 음. 수치감에 대한 우리가 수업에 이제 대한 책이 별로 없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빙산의 일각 안에 들어있는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된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미해결된 감정 중에서 0부터 100까지 그 강도를 체크한다라고 하면 거의 100에 가까운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에요. 수치감을 그래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책이 없을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읽은 책 중에서는 가짜 감정이라고 있어요. 가짜 감정, 진짜 감정, 그걸 말씀하시나요? 네? 가짜 아니, 책 감정, 제목이 가짜 감정. 한 개예요. 가짜 감정 그게. 네네네. 네. 그 가짜 감정은 그 책 안에 주인공들을 소개해 주면서 겪은 그런 감정들을 다뤄주거든요. 거기서도 수치심은 나오기는 해요. 근데 그건 가짜 감정, 진짜 감정인 것 같은데, 책 제목이. 우선 한번 보세요. 실제 상담하시는 분들이, 공부하면서 교과서처럼 여기는 책이기도 해요. 음, 제목이 가짜 함정이라고 있네요. 지금 보니까. 네네네. 네. 네. 딴 거에서 보면 표지가 약간 알록달록하죠. 여기 보이시나? 요건데. 네네네. 네네.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특히 이제 부부 치료, 가족 치료,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상에서 많이 어, 읽는 책이기도 해요. 자, 초희영 선생님은 이 채팅창에 아이들로 인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참여하려다가 경청만 한다고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잘 해결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음, 아, 네. 이제 좀 어머, 괜찮아졌습니다. 네. 아, 정말요? 저 그냥 네, 잘 나가려고 듣고 그랬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적용해 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다음 달도 참여하겠습니다. 아, 본질 육아로요? 네. 네네. 신청을 못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블로그로 한 번 더 올리긴 했거든요. 아, 음, 네. 제가 블로그 확인하겠습니다.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블로그 챌린지의 키워드가 핫한 키워드가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베스트셀러하고 10월 독서 모임 책으로 선정해갖고 본질 육아 이렇게 엮어서 네, 신청 그 구글 폼까지 올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채팅창에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 블로그 챌린지 그거 들어가고 네. 싶은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가서 아, 3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일일 방문자 1000명 넘게 지금 나오는 수가 거의 30명 가까이 되는데 10명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보니까 500명 이상 오신 것 같아요. 음, 음. 자, 이렇게 여러 영역을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또 자기가 강점인 부분들 그동안 해오셨던 경험들이 다 다르니까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고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저는 다시 아들한테로 갑니다. 잘 회복되기를 바랄게요. 네. 네, 네, 저도요. 네.